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대해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서울 삼전초등학교 영양교사 이태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외출이 줄어들고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활동량도 줄어들었어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권장수칙이 마련되었어요. 바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총 9가지 수칙으로 되어 있고 다시 3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식품과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기,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식생활 습관 가지기,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문화 만들기,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분야별로 선생님과 함께 학습해 봅시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분야, 식품과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기입니다. 보이는 그래프는 국민 1명이 하루의 식품군별 섭취량을 평균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식품군이 증가하고 어떤 식품군이 감소하고 있을까요? 네, 음료류와 육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곡류, 채소류, 과일류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음료수를 많이 먹고 있는데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맞아요. 충치가 생기고 살이 찝니다. 그렇다면 음료수에는 어떤 영양소가 많길래 이렇게 비만과 충치가 생기는 걸까요? 네, 당이라는 영양소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당을 얼마나 먹어야지 적정한지 궁금하죠? 초등학생 기준으로 1일 당 섭취 기준은 총 당류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9세에서 11세 학생의 하루 에너지 섭취량은 1800에서 2000칼로리입니다. 이때 하루의 당 섭취 기준은 얼마일까요? 아까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를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180에서 200칼로리입니다. 이를 그람수로 계산을 하면 45에서 50g입니다. 초등학생 기준으로 하루에 45에서 50g의 당을 먹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음료수 한 잔만 마셔도 첨가당 기준 훌쩍.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주요 가공식품 당 함량이 나와 있어요. 흑당 스무디 제품부터 콜라, 커피, 다양한 가공식품 당 함량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흑당 스무디 A 제품을 살펴보면 42.8g이 들어있다고 해요. 우리 조금 전에 학습했던 초등학생 기준으로 하루의 적정 당 섭취량이 얼마라고 했었죠? 네, 45에서 50g이에요. 그렇다면 이 흑당 스무디 제품을 한 잔 마시게 되면은 우리 초등학생 기준으로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당을 모두 섭취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콜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콜라의 경우에는 250ml 작은 캔 한 캔에
29.5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한 캔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 초등학생 기준으로 먹어야 하는 당 섭취의 절반 이상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음료수를 마실 때 주의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다면 음료수보다는 어떤 걸 마시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음료수보다는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육류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육류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방이 적은 부위를 먹고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는 단백질도 들어있지만 지방도 함께 들어있어요. 지방이 많은 육류도 있고 지방이 적은 육류도 있는데 지방이 적은 부위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나 갈비보다는 사태나 안심, 등심, 다리살 부위를 먹는 것이 좋겠죠? 육류에는 단백질이 방금 들어있다고 했는데 육류 말고도 단백질 식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류 대신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생선, 달걀, 콩류, 우유 및 유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단백질은 면역 물질을 구성하고 근육, 피부, 머리카락, 장기를 형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가 하루에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예요. 이렇게 식품과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칙이 3가지 마련되었어요.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및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물을 충분히 마시자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식생활 습관 가지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성인 비만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프의 처음을 보면은 2010년도이고 그래프의 마지막은 2019년도입니다. 그래프 숫자가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네, 증가하였어요. 증가하였다는 것은 성인 비만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만인 사람들이 늘어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폭식, 과식, 배달 음식, 스트레스, 먹방, 술, 운동 부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과식을 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과식을 예방하는 팁으로는 첫 번째, 아침 식사를 꼭 합니다. 두 번째, 식사 시간을 지키고 세 번째, 외식이나 배달 음식보다는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의 경우 거르게 되면은 다음 식사인 점심과 저녁을 과식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활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량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을 늘리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상생활 속 활동량을 늘리는 팁으로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요. 짬짬이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집안일을 하면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경우에는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되겠죠. 학생들이 술을 마실 경우에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몸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른의 경우에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알코올 중독, 암, 치매와 같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 3가지 수칙이 마련되었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아침 식사를 꼭 하자, 술은 절제하자입니다. 세 번째 분야,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문화 만들기입니다. 최근 음식물 폐기물 발생 현황인데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음식물 쓰레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70%가 음식점과 가정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통, 조리 과정, 먹고 남긴 음식물이 87%나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괜찮을까요? 전체 음식물의 7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약 20조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해야 합니다. 음식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두 번째 음식은 속까지 익혀서 먹습니다. 세 번째 물은 끓여서 먹습니다. 네 번째, 식재료별로 칼과 도마는 따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조리기구와 식재료는 깨끗하게 세척, 소독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냉장고 온도, 냉동고 온도를 꼭 지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만큼 음식 마련하기 팁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팁이죠. 먼저 장 보기 전에 필요한 물건을 메모합니다. 조리할 때는 식사량에 맞게 조리하고, 혹시 음식을 주문해야 되는 경우 먹을 만큼만 주문합니다. 식재료는 구입 후에 바로 손질하여 보관합니다.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문화 만들기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합니다. 우리는 찌개, 탕, 국 문화가 있어서 큰 냄비에 모든 수저를 넣고 함께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수저에 침이 묻어 있는 상태로 냄비에 넣기 때문에 위생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작은 그릇에 나누어서 개인 그릇에 덜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문화 만들기 세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깁니다. 여기서 우리 지역 식재료는 로컬 푸드를 말하는데요. 로컬 푸드는 반경 50km 이내에 생산되어 장거리 수송을 거치지 않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50km 이내에 수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식재료를 이용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먼저 푸드 마일리지가 감소합니다. 여기서 푸드 마일리지란 먹거리가 생산자 손을 떠나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 거리를 뜻합니다. 아무래도 멀면 멀수록 이 푸드 마일리지의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 식재료를 이용하면 신선한 먹거리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문화 만들기를 위한 수칙이 3가지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두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먹기를 실천하자. 세 번째는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활동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활동은 캐치마인드인데요. 캐치마인드 활동은 학생 한 명이 나와서 칠판에 식생활 지침을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한 시간이 5초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해야 해요. 그리고 절대 말로 설명하면 안 되고 오로지 그림으로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이 앞에 그린 학생의 그림을 보고 어떤 식생활 지침인지 맞추면 됩니다. 식생활 지침 스티커판, 그립톡 바디, 에폭시 스티커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배운 9가지 식생활 지침 중에서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식생활 지침 한 가지를 골라서 그립톡 바디 모양에 맞게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에폭시 스티커를 붙여주면 완성이에요. 핸드폰 뒷면에 붙이고 아니면 부모님께 선물을 해도 좋고요. 항상 자기 곁에 두면서 식생활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배워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죠? 그런데 사실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습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